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세 이상의 남성분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엌에 조용히 놓여있는 어떤 과일이 남성 호르몬을 조금씩 고갈시키고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들며 자신감과 활력을 눈에 띄지 않게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과일은 몸에 좋다라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노년기의 남성에게는 이 믿음이 오히려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을 만나왔고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는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는데 왜 기운은 점점 떨어질까요? 특별한 병은 없다는데 왜 아침의 반응이 사라졌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음식, 특히 과일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국내 노인영양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1년에 평균 1% 이상 감소합니다.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감소 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식품이 반복적으로 더해질 때입니다. 그러면 혈관 내피 기능은 빠르게 약해지고 혈류는 둔해지며 남성으로서의 활력은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서울에 거주하시는 6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심장도 비교적 건강했고 정기 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피로했고 자신감이 무너졌다고 표현했습니다. 식단을 함께 살펴보니 매일 아침 과일을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습니다. 몇 가지 과일을 줄이고 노년 남성에게 맞는 과일로 바꾸었을 뿐인데 불과 몇 주 만에 수면의 질과 아침 컨디션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특히 60세 이후의 남성에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어떤 과일은 혈관을 보호하며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4가지 과일과 대신 선택해야 할 4가지 과일을 과장 없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순간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화면 너머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많은 동부의 남성분들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는 첫 번째 과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에게 조용히 에스트로겐을 늘리는 과일. 많은 남성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줄이고 고기도 적당히 먹고 과일은 꼭 챙겨 먹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선의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일이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전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이 과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신선하며 건강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노년 남성에게는 호르몬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확인하는 변화 중 하나는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과일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일 그 자체라기보다 재배와 유통 과정에서 남아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국내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일부 수입 유통, 과일에는 미량이지만 내분 비계를 교란할 수 있는 잔류 물질이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중 일부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남성의 몸에서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신호가 계속 들어오면 몸은 남성 호르몬을 더 적게 만들도록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복부지방 증가 전립선 불편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주저하는 아침 반응의 약화입니다. 몇 해 전 경기도에 거주하시던 70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는 혈압 관리 차원에서 매일 아침이 과일을 한 그릇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점점 피로해졌고 수면의 질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며 이 과일의 섭취를 줄이고 노년 남성에게 부담이 적은 과일로 바꾸었을 뿐인데 불과 한 달 만에 아침 컨디션과 전반적인 활력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검사 수치 역시 테스토스테론 감소 속도가 완만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일이 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남성에게는 아주 작은 호르몬 자극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일을 무조건 건강식으로 믿고 매일 섭취하는 습관에 대해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혈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단맛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달콤한 과일의 진실. 앞서 말씀드린 과일이 호르몬 균형을 조용히 흔들었다면 이제 이야기할 이 과일은 남성의 혈관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일을 손에 쥐며 이 정도 단맛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도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이 단맛이 전혀 다르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노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심장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왜냐하면 발기력, 지구력, 집중력까지 모두 혈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와 국내 심혈관 연구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혈관 내피 기능은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며 혈당의 급격한 변동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과일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이 과일은 자연 상태에서도 당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품종은 더 달도록 개량되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이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면 혈관벽에는 미세한 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화질소의 생성을 방해하여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산화질소는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혈관을 이완시키고 필요한 곳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국내 한 대학병원의 남성건강연구에 따르면 혈당 변동이 큰 식습관을 가진 고령 남성일수록 산화질소 수치가 낮고 발기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선택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부산에 거주하던 72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매일 기 과일을 하나씩 드셨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다리가 차가워지고 쉽게 피로해졌으며 친밀한 관계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식단에서 이 과일을 줄이고 혈당 변동이 적은 과일로 바꾸자 2달 정도 지나 혈액순환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몸이 덜 막힌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과일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60세 이후 남성에게 매일, 그것도 공복에 먹는 습관은 분명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지만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현재의 상태를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계절이 되면 특히 많이 드시게 되는 또 다른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더 달콤하지만 에너지와 의욕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려 활력을 빼앗는 여름 과일. 이제 말씀드릴 과일은 특히 날씨가 더워질수록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과일입니다. 시원하고 달콤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과일이 오히려 기력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이 과일이 에너지를 채워주기보다 서서히 빼앗는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년 남성에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의 당 부하를 몸이 잘 처리해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은 둔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국내 노인대사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여름 과일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과일은 자연당 함량이 매우 높고 특히 잘 익은 상태일수록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섭취 직후에는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급격한 혈당 하강이 찾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무기력 졸림, 그리고 의욕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결국 테스토스테론 분비 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된 노년 남성 식이 패턴 분석에 따르면 고당도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그룹에서 오후 피로감과 수면 질 저하를 호소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수면이 깨지면 남성 호르몬 회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즉, 낮에 먹는 선택이 밤의 회복을 방해하는 셈입니다. 저는 한 65세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여름철마다 아침이나 점심에 이 과일을 꼭 챙겨 드셨습니다. 먹으면 힘이 나는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후만 되면 몸이 가라앉고 감정도 무뎌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며 이 과일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대안으로 바꾸자 불과 몇 주 만에 오후 컨디션과 집중력이 안정되었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과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남성에게는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자극하는 음식이 오히려 장기적인 활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로가 잦고 의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이 과일이 현재의 몸 상태와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또 다른 형태의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밤사이 남성 호르몬 회복을 막는 숨은 과일. 이제 말씀드릴 과일은 낮에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밤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간식으로 혹은 잠들기 전 가볍게 몸에 좋으라고 드십니다. 달콤하고 씹기 편하며 과자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남성에게 이 선택은 밤사이 몸이 회복할 기회를 조용히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의 상당 부분은 잠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수면 중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이 회복 과정이 방해를 받습니다. 국내 수면의학 및 내분비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고당 식품을 섭취한 노년 남성은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과일은 수분이 제거된 상태로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분은 극도로 농축됩니다. 겉보기에는 소량이지만 체내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당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섬유질은 충분하지 않아 흡수 속도는 빠르고 혈당은 밤새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고 회복 대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중에 유통되는 이 과일에는 보존을 위한 첨가물이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물질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아연의 이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과 정자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회복의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저는 한 71세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잠들기 전마다 이 과일을 조금씩 드셨습니다.
과자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주 새벽에 깼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며 이 과일을 밤 간식에서 제외하자 몇 주 후 수면의 깊이가 달라졌고 아침의 컨디션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호르몬 수치의 변동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일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60세 이후 남성에게는 시간과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몬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리듬 속에서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야 할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부터는 몸이 다시 흐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과일에 더 민감해질까?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은 과일 하나에도 이렇게 예민해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이해해야 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음식 앞에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의 작동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문제는 그 속도입니다. 둘째는 인슐린 반응의 둔화입니다.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됩니다. 셋째는 혈관 내피 기능의 약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음식 하나의 영향력이 젊을 때와는 전혀 달라집니다. 국내 노인대사 및 심혈관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 남성은 혈당 변동이 잦을수록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핵심 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단순히 혈압 문제가 아니라 발기력 저하, 피로감,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식사 선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에스트로겐의 상대적 증가입니다. 남성도 에스트로겐이 필요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든 상태에서 에스트로겐 자극이 반복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일부 과일이나 가공 과정에서 노출되는 물질이 이러한 작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국제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때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려 하고 지방을 늘리며 활력보다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연료를 넣고 계신 겁니다. 노년의 몸은 더 정교하고 더 예민하지만 동시에 회복에도 매우 솔직합니다. 맞는 음식을 주면 반응하고 틀린 선택을 하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무기력, 수면의 질 저하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일이 이 나이의 남성에게 도움이 될까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혈관을 보호하고 호르몬 회복을 돕는 선택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60세 이상 남성분들께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혈류와 호르몬 회복을 돕는 4가지 과일. 이제는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한 경고를 잠시 내려놓고 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몸은 결코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반응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시기의 몸은 혈당을 급격히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혈관을 보호하고 남성 호르몬의 회복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년간 관찰하며 가장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남성분들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었고 그 중심에 몇 가지 과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주 권해드리는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단맛이 거의 없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산화질소의 작용 환경을 개선해 혈류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외 남성 건강 연구에서도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충분한 고령 남성 그룹에서 혈관 기능과 전반적인 활력이 더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 70세 환자분은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를 소량 추가한 것만으로도 몇 주 후 아침 컨디션과 집중력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혈당 반응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며 무엇보다 소화효소인 파파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데 파파야는 음식에서 섭취한 아연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테스토스테론 생성과 신경 기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진행된 일부 영양 연구에서도 파파야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한 고령 남성들이 수면의 질과 피로 회복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파파야를 호르몬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회복 환경을 정리해주는 과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지카마입니다. 지카마는 한국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과일입니다. 이 과일은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거의 자극하지 않으면서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돕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핵심 물질로 발기력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지카마가 자극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강요하지 않고 혈관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환자분들 중 지카마를 간식으로 활용한 분들에서 다리 냉증이나 전반적인 혈류 불편감이 완화되었다는 사례를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작지만 노년 남성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캠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세포와 신경 반응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무화과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어 호르몬과 신경계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일부 국제 연구에서는 무화과 섭취가 인슐린 민감도 개선과 인지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자신감과 정서 안정에도 연결됩니다. 이 네 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의 몸은 채찍보다 환경을 원합니다. 이 과일들은 단기간에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류와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토대를 차분히 쌓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선택이 60세 이후 남성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느려질 수는 있어도 회복할 능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혈류와 호르몬의 방향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질환이나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지, 이 순간, 그곳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소중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여전히 의미 있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